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간 샤샤샤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토리쌤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토리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아주 편하게 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궁금했어요. 저의 근황이요? 음. 저 요즘 쉬고 있어요. 아, 세종학당 얘기를 우리가 또 먼저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먼저 축하드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아직은 아, 실감이 안 나요. 아직 한국에 있기 때문에. 아, 하지만 이제 이번에 세종학당으로 파견 교원으로 나가게 되어서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합격 과정이 너무 궁금한데, 바로 여기 세종학당 합격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었는지 학생들한테 조금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께. 음 그전에는 대학 기관에서 일을 했는데요. 대학 기관 음, 안에 있는 한국어 학당에서 네 근무를 했지요. 맞아요. 되게 네. 그래도 다양한 데서 많이 해 보셨죠? 다양한 곳 음. 엄청 다양하진 않고 아. 한국어 학당에서 일한 거, 그리고 이제 사설 한국어 콘텐츠 개발 회사에서 잠깐 일을 아 했던 맞아요. 적은 있었어요. 그거 어떤 말고는 뭐 음. 과외 같은 거 좀 해 하고 그랬는데. 과외도 하시고 어떤 게 선생님 제일 잘 맞나요? 선생님이랑?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는 역시 학생들 만나는 게 제일 재미도 있고 좀 음. 보람도 잘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 학당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았는데, 어. 이제 국내 어학당에서도 많이 일을 해 봤으니까 이제 좀 다른 환경에서 일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 네. 한국어 학당 어 아 국 대학 기관에 있는 국내 한국어 학당 말고 해외에 음. 있는 뭐 세종학당에서 한번 일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세종학당이 딱 1 순위였던 거였나요? 사실은 제가 예. '한국어를 가르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음. 사실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국어 강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던 시절에도 음. '세종학당에 제일 먼저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아.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국어 선생님이 된 이유도 해외에서 가르치려고 그런 거였어요? 네. 아. 사실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 그 제가 아 졸업을 하던 그 시기가 마침 또 코로나가 창궐하던 코로나가 언제였죠, 굉장히 쌤? 심했던 시기여서 2020 년이었거든요. 근데 2019 아 년에서 맞아. 2020년 그쯤에 그 그쵸. 코로나19 19 있었죠. 사태가 12 월이었나? 시작됐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 12 월부터였고 2 월이 진짜 막 갑자기 엄청 심해져 가지고 막 졸업식도 어 취소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국이 음. 좀 심해 가지고 해외에서 이제 들어오는 외국인 학생들 수도 되게 적어지고 음. 해외로 출국하기가 되게 쉬운 상황이 아니어서 어. 그때는 '아 그럼 국내에서 좀 이제 경력을 쌓고 나서 아. 나가자.'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었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졸업하면은 내가 해외로 나간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거군요. 난 몰랐네. 정말요? 어. 해외 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해외 중에서도 막 가까운 뭐 중국, 일본도 있고 몽골도 물론 가깝지만 다양한 곳이 있었는데 딱 몽골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 세종학당 지원할 때
이렇게 나라를 선택을 하죠? 네 맞아요. 어. 원래는 권역별로 음. 뭐 아시아 권역 뭐 아프리카 권역 이런 식으로 선발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딱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원하는 국가를 선택해서 1 지망, 2 지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할 예전에 때도 그렇게 했고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아시아 권역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뭐 몽골 뭐 이렇게 중국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어. 뭐 예를 들면 저의 경우는 몽골도 뭐 여러 기관 세종학당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울란바타르 1 세종학당이 있고 울란바타르 2 세종학당이 있는데 저는 이제 1에 지원을 한 거죠. 아 그 안에서도 되게 나눠지네요? 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국가별로 1 지망, 2 지망을 나눈다기보다는 세종학당 현지에 있는 세종학당별로 그 1 지망, 2 지망을 아. 나누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음. 네 보면은 지원 조건도 그 각 학당마다 원하는 선생님의 자격 요건 같은 것이 있는데 이제 음. 그걸 보고 '아 나는 인제 여기에 지원해 볼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그 지원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세종학당은 몽골어를 잘하는 선생님을 원한다."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아니면 아. 뭐 "박사학위 이상을 원한다." 그러면 인제 그런 선생님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영어를 잘하시는 분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 영어가 선발 조건에서 선발 조건을 봤을 때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이 좀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서류를 이제 지원하고 뭐 면접을 보고 뭐 음. 합격 후에 뭐 선생님들 교육을 하고 이런 과정이 좀 궁금한데. 음. 먼저 서류 예. 접수를 하고요. 여기는 세종학당은 그 서류 접수 사이트가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거기에 나오는 문항에 맞춰서 필요한 서류를 내고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제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음. 세종학당이 준 국가기관이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완전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준 공무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 아무튼 그래서인지 100% 블라인드 채용제를 지향하고 있 지향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성별이라든지 이름 뭐 맞아요. 학교 학교 그리고 그런 게 안 나오는 거군요. 음 그래서 어디였더라? 졸업증명서나 성적 증명서 같은 것을 제출할 때도 음. 다 이렇게 그 학교가 드러날 만한 그런 부분들은 모두 가려서 제출을 음. 해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찮을 것 같은데. 어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뭐 어. 학교 로고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음. 그거를 아예 이제 안 그 보이게? 음. 보이지 않게 해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아 방법이 그래서 있어요? 각 학교마다 그거 빼고 오. 이렇게 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처음 알았어. 몰랐어요. 그래 가지고 '아 로고 없이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 다 빼고 막 오. 뭐 학교 이름이 있는 그런 것도 다 가리고 네 아. 그렇게 사진도 다 가리고 이런저런 개인정보 그런 걸 다 가리고 나서 빼고. 이렇게 제출하는 거였는데 어.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안 거예요? 어 나중에 제출하고 하고 나서 안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나 몰랐다가 음. 마지막에 좀 혹시 모르니까 제가 몇 번이나 다시 확인을 해 봤었거든요. 아.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나 이러면 어. 서류 탈락하겠다.' 싶어 아이고 가지고 다시 큰일 날 뻔했다. 예.
그래서 아. 잘 됐죠 뭐. 저는 그게 막 로고 이런 게 위조 못하게 뒤에다가 음. 일부러 해 놓은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구나.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뭐 '어느 학교 출신인지 이런 걸 잘 보여주려고 넣어 놨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서류 같은 거를 보면은 뭐 학교도 안 나오고 진짜 실력으로 뽑혔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 실력이 좋아서 우리 토리쌤이 뽑혔다. 운도 어 있는 것 같고 그 서류가 된 다음에는 음.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서류가 된 다음에는요. 음. 이제 막 이메일 같은 게 와요. 음. 그래서 뭐 언제 아 합격하셨다. 음. 어 이메일이 왔나? 이메일이 왔던 것 같아요. 음. 그 이메일하고 문자 같은 게 왔던 것 같은데 음. 그래서 뭐 합격하셨고 뭐 언제까지 언제까지 어디로 오시면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 꼭 해야 하는 게 인적성 검사를 오. 해야 한다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오. 온라인으로 인적성 검사를 했는데 몰랐다. 오. 그게 그걸로 뭘 보는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냥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느끼기로는 약간 MBTI 같은 느낌이었는데 뭐 이건 문외한의 얘기니까 뭐 아아. 그렇게 새겨들을 만한 정보인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심리 검사 이런 느낌? 뭐 예를 어. 들면 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뭐 휴지를 먼저 깐다. 뭐 그런 편이다. 뭐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런 문항이 어? 나왔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예. 상황이 있고 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 그치, 있다는 그치. 그런 거죠? 거죠. 맞아요. 네. 신기하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엄청 많아요. 한 40분 걸린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 저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별 생각 어. 없었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 마이크나 화면 같은 게 다 준비가 되어야 하더라고요, 카메라랑 마이크가. 그래서 음.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어떤 지문이 있고 그 지문을 읽으면서 뭐 "예." "아니요."를 누를 때 나의 눈이 얼마나 진짜? 동요하고 있는지 나의 눈을 통해서 얼마나 어. 동요하고 있는지 뭐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거를 무섭다. 탐지하는 게 아닐까라는 약간 생각이 들었어요. 눈동자를 트래킹하면서 이 아이 사람이 트래킹 기능을 거짓말을 활용하면서 그리고 어. 내가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뭐 목소리나 이런 것도 다 녹음이 되니까 이제 음. 그 "관계자가 그걸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되게 아. 긴장해서 막 '어떻게 진짜. 하지?' 이랬는데 나중에는 그냥 어 뭐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뭐 그렇지 뭐." 이러면서 막 40 그냥 분을 하면 자기 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 심리 검사가 또 어렵네요. 그런 과정이 그쵸. 있는 줄 몰랐네. 인적성 검사. 음. 인적성 검사. 인적성 인적성 검사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심리 테스트 같았다. 근데 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 그쵸. 어 내가 뭐 이 집단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였는지는 잘 어. 모르겠어요. 뭐 뽑혔으니까 대충 된 거죠. 받았겠지 뭐. 음. 합격한 이상 이거는 맞다 우리랑.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 검사인지는 잘 어.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이런 절차가 있었고요. 그러게. 네. 인적성 검사를 마치고 나면 음. 이제 면접이 인적 있어요. 이게 실제 만나서 하는 그런 면접인 맞아요. 거죠? 면접하고 시강하고. 그런데 아유 여기서는 이제 그 이감. 시강하는 범위를 미리 정해 주거든요. 음. 뭐냐면은 문법인가요? 맞죠? 문법. 그걸 뭐 보통 문법인 것 같아요. 문법 표현. 근데 시강하는 그 범위가 세종 한국어 1 부터 세종 한국어 8 까지 이 사이에서 나온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전체에서 나온다 이런 뜻이네요? 전체에서 나온다. 근데 이제 세종한국어 1 에서 8 이면 사실 1, 2가 1 급에 해당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 초급하고 중급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 초중급. 그래서 뭐 다 한 번씩은 해본 문법들이긴 한데 이제 그 세종한국어 책의 구성을 좀 미리 익혀 둘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솔직히 이거 너무 나이롱으로 공부하긴 했는데 전문 용어 나온다. 나이롱 너무 어. 대충 공부하긴 했는데 좀 선생님 부끄럽지만 그러면 1 부터 음. 8 까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책을? 이거 그 세종학당에 보면은 이북으로 다 나오거든요. 아. 근데 PDF로 나와 있는 것은 교사용은 PDF로 나와 있고 어. 교사용이 아니고 그냥 학생용으로 나오는 거는 이북으로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랬어요. 세종학당 이북 이렇게 치면 나오는 거예요? 아 그쵸. 있구나. 누리세종학당에 보면은 이렇게 텍스트북 세종 코리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좋다. 그럼 학생들이 그냥 아이패드만 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요거는 옛날 버전이에요. 요건 옛날 세종 어 한국어고 옆에 세종 코리안 아 2022 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얼마 안 최신 됐다. 오. 얼마 안 됐어요 진짜. 그래서 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 막 모듈식으로 막 엄청 막 많이 있는데 이거는 표현과 문법이라고 그 음. 표현 표현 표현과 문법 문법. 집을 말한 거고 이거 아. 말고 메인 책이 또 있어요. 그 메인 책. 기본이 되는 교재가 아마 뒤쪽에 가면 있지 않을까? 이거는 더하기? 더하기 활동이라고 워크북에 해당하는 거. 아. 그 완전 서울대로 치면 아 6 페이지로 가야지 6 아마 페이지? 오케이. 있을 가 거예요. 봅시다. 익힘 책이 워크북이고 뭐 여튼 요런 그 건가 보다. 제목이 맞아요. 아무것도 요거요. 없는 거. 이거. 아 그래서 이런 걸 누르면은 이제 이 몇 급을 안에 볼까? 기본 교재가 있는 예. 거죠. 아. 좋다. 그냥 누구나 그래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맞아요, 보고 맞아요. 여기 학생도 보면은 이제 음. 교사용은 PDF가 있는데 요거는 PDF가 아마 없을 거예요. 아. 요거는 그러네요. PDF가 없고 이북을 요거로. 누르면 여기 뷰 아. 누르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북이 오. 나오거든요. 너무 근데 좋다. 이제 이 웹사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 자연스럽게 세종학당 홈페이지 누리집이랑도 좀 더 친해지게 되는 그런 어. 장점이 있죠. 이걸로 공부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요? 익힘책 그 더하기 그것도 있고 음. 워크북도 있고. 갑자기 샜는데 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책을 좀 시강을 잘 보고 준비했군요. 그쵸. 시강을 준비했는데 솔직히 저는 시간이 이제 그때 이사 준비도 해야 하고 막 그래 가지고 정신이 없어 가지고 준비를 막 체계적으로 하지는 못했는데 음. 그냥 이 책을 계속 보면서 이걸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걸 가정하고 계속 좀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미지 트레이닝 음음. 그런 거를 해 보기도 하고 좀 설명이 좀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건 검색해서 공부해 보기도 하고 음. 뭐 사실 선생님이 네. 어 네. 네. 어학당에서 오래 했으니까 교재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렇게 음. 바로 적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 뭐 응용은 할 응.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이 책이 구성이 보통 책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책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아까 뭐 음. 익힘 책도 있고 더하기 활동 책도 더하기. 있고 표현과 문법 책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모듈식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음. 기본이 되는 책이 있고 이제 학생들이나 현지의 사정에 맞춰서 이렇게 추가로 이제 다른 책을 더 활용해서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강에서 음 그러다 보여줘야겠네요 약간. 그쵸, 그쵸. '그런 거를 내가 알고 있다.' 이런 거를 어. 좀 보여줄 파악하고 필요가 있다. 있죠. 맞아요. 그래서
같은 것도 쓸 때 이제 그런 걸 조심해야 하는데 이제 음. 여기 보면은 범위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세종한국어 1 에서부터 세종한국어 8. 아 음. 이거 내가 말 잘못했어요. 세종한국어 1 에서 8은 옛날 교재고 어. 1A부터 4B까지가 최신판이에요. 그러니까 음.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어 자, 세종한국어 여기 1 에서 8 까지는 옛날 책. 옛날 책. 네, 옛날 책이고요. 세종한국어 이제 요건 개정판인데 1A부터 4B까지. 아하. 이게 음. 2022년 책인 맞아요. 거죠? 아, 근데 요게 옛날 책으로는 시강을 안 하는 것 음. 같고요. 아, 네, 그렇죠. 최신판으로 이제 1A에서 4B까지. 이 두 개가 무슨 차이냐면 음.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완전 다르기도 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좀 개정을 많이 했고 그리고 1 음. 에서 8 이라고 하면 사실 좀 헷갈리잖아요. 이게 1 급에서 맞아요. 6 까지가 있고 추가로 뭐 더 고급반이 있는 초고급반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세종한국어 자체는 원래 초급에서 중급까지 고급이 이렇게 없이. 네. 아. 그런 책이고 이제 그걸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1A부터 이제 4B까지의 구성 그러니까 어. 1A 1배 2B 뭐 2A 2B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아하. 직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파악하면서 음. 이제 예전에 어학당에서 했던 것들을 적용시켜서 시강을 준비를 했군요. 맞아요. 예. 그래서 시강을 잘 하셨겠죠? 그러니까 합격을 아 하셨죠? 그랬겠죠? 음. 그 그리고 여기서 이 세종학당 시강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음. 교환을 미리 써갈 수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뭐 이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미리? 교환을 준비하는 게 불가능하죠 사실은. 뭐 연습해 볼 수는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는 사실 거기 딱 가면은 음. 뭐 16 개인가 뭐 이런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를 뒤집어서 자기가 나온 그 과의 문법으로 이제 시강을 준비하면 되는 거죠. 시험을 아. 겸한다고 해야 하나? 16 개의 종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게 어. 해마다 16개 똑같이 있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마 바꾸겠죠. 급별로 4 개씩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음. 네. 급별로 4 그래서 개씩. 어 그럼. 있어 가지고 그 문법을 뽑고 나면은 이제 또 저기 교환 작성실에 데려가 주시거든요. 네. 그럼 교환 작성실에 가 가지고 1 시간 동안 또 교환을 엄청 열심히 써요. 1 그러면은 시간. 교환 쓰고 나면은 이제 그 선 옆에 다른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분께 이제 USB를 드리면 그분이 그 교환을 세부 인쇄해 가지고 몇 분과 음. 인쇄를 하신 다음에 저한테도 한 부 주시고 이제 거기 심사위원 선생님들께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 현장에서 교환을 막 1 시간 동안 쓴 다음에 그걸 뽑아 주시면 그걸 토대로 쌤도 강의를 하고 나머지 분들도 그거를 같이 보고 있는 맞아요, 맞아요. 상태네요. 근데 그러면 음. 음. 약간 교환을 이렇게 쓰긴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추가한다든지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좀 음. 그렇지는 않는 게 좋겠죠? 사실 뭐 제가 교환을 달달 외워가 가지고 거기서 교환을 쓴 건 아니고 그쵸? 거기 보면은 그 교환 작성실에 응. 책이 다 있어요. 음. 1A부터 4B까지 책이 다 있어 가지고 이제 충분히 좀 책에 대한 숙지가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보면서. 문법 항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면 그냥 작성하는 거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음. 물론 이 교환 작성이
교양 작성하는 연습이 충분히 되셨을 경우의 어.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 좀 그래서 그래도 연습을 해 봐야 거기 가서 1시간 동안 좀 책 보면서 음. 술술 나올 수 있다. 그쵸. 완전 예. 한국어 교사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라면 좀 그런 연습이 필요하실 것 같고 아. 근데 뭐 한 우리 음. 기준이 그 몇 시간 이상 했던 분만 지원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야? 완전 처음 어. 하시는 분도 지원은 가능해요. 아 그렇구나. 음. 그래서 면접 장소에 갔을 때도 물론 이제 나이는 블라인드니까 뭐 정확한 연세는 알 수 없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꽤 많이 음. 오셨던 것 같아요. 음. 그런 분들 경우에는 뭐 적지 않은 경우가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새로운 두 번 직업으로 새로운 직업을 이제 이렇게 도전하시는 도전하시는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 실제로 연수 때 만나 뵀던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 계셨고 음.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인 거죠. 음. 왜냐하면 이제 맞아요. 그런 배경적인 조건을 하나도 보지 않고 오로지 그때의 실력으로만 이렇게 선발하는 거니까. 음. 실력과 인적성 검사로 그죠. 실력과 인적성 검사. MBTI가 그래서 자꾸 생각 맞아요. MBTI 예? 같은 느낌이에요. 어. 근데 뭐 시강은 MBTI 이런 거랑은 상관없으니까. 그쵸? 어어. 시간은 예. 몇 분 정도 했는지도 궁금해요. 음. 음. 사람마다 시간이 달라요? 꽤 달랐던 것 같은데 아. 시간 자체는 5 분에서 10 분? 왜 40분? 10 분이었나? 10 그 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쌤 그 도입부부터 이렇게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바로 본론으로 그냥 가는 음. 건가요? 그거는 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거기에서 막 꼭 이렇게 하라는 그런 제약이 있지 않고 어. 그냥 자유롭게 그 해당 과를 가지고 시강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하. 대신 교환은 이제 도입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모두 다 있고. 모두 있고 제 경우는 사실 쪼끔 꼼수를 썼던 게 네. 좋아요, 좋아요. 한 과가 있잖아요. 음. 한 과가 있는데 거기 뭐 한 과마다 문법이 2 개씩 있어요. 근데 그렇죠. 가끔 3개 있는 것도 있고. 아 그렇구나. 근데 2 개씩 있는데 그거 보면서 '아 이걸 2 개를 다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 시간이 사실 되게 빠듯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 연습 문제도 연습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걸 뭐 활 활용을 할 때는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려고 하니까 맞아요. 아무리 미리 좀 생각을 해 갔어도 좀 시간이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종 한국어는 뭐 기본적으로 이거 너무 유출인가? 편집, 세종 편집? 한국어 편집? 네. 세종 한국어는 세종 한국어 기본 교육 과정에서는 뭐 이러이러하게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중점으로 하여서 오. 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 교환에 그렇게 한 줄 써 놓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 그게 내가 음. 이런 부분을 알고는 있다. 하지만 지금 시간 그쵸, 부족 그쵸. 때문에 반영을 못할 뿐이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요. 근데 그게 음. 얼마나 효과적이었을진 모르겠는데 저는 나름대로는 맞아. 꼼수라고 쓴 그런 꿀팁. 어. 꿀팁일 수도요? 뭐 좋은 것 이 같아요. 정도는 뭐 가르쳐 드려도 뭐 어쨌든 너무 좋죠. 선생님께서 얼마나 이 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교육 과정을 음. 얼마나 잘 조사해 봤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티가 나면은 아무래도 뽑죠.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강하고 나면은 아마 면접인가요? 한 면접을 20 분인가? 너무 길어. 20 분인가 본 것 같아요. 생각보다
20 분까지 안 됐나? 15 분? 음. 20 분? 20분 어쨌든 내로? 제가 느끼기로는 꽤 길었는데 음. 그래서 20분 가까이 됐던 것 같기도 한 게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엄청난 질문을 질문. 네. 한 어 한 분당 서너 개씩 하셨으니까. 근데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네.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3분 정도 계셨거든요. 세 4 분. 분인가? 3 분이 계셨는데 한 분당 한 서너 가지씩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법 질문이 많았죠. 그러네요. 네. 10개 넘게 하신 거네요. 다다다다다. 맞아요. 근데 뭐 질문 자체가 뭐 엄청나게 막 어려운 질문을 아. 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고 기본적인 그런 문법 음. 지식적인 질문을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고 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서 어서 하고 으니까 아. 때문에 뭐 이런 거를 가르칠 때 뭐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들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보통 들어 네 자주 나오는 그런 문법 비교. 질문이 있으니까. 그쵸. 문법 비교 같은 거 아니면은 어. 그런 문법 비교를 가지고 이거를 설명하고자 할 때 뭐 두 어떻 개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고 학생들에게는 그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어떻게 음. 제시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 학습법일까요? 어 티칭? 문법 지식 확인 겸 설명하는 음. 방법? 설명 방법. 그거 말고는 왜 해외 기관이니까 해외 음. 기관에 있을 때와 해외 기관에 있을 때와 국내 기관에 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적응하려면 어떻게 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뭐 동료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그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음. 일반적으로 좀 물어볼 것 같다 싶은 그런 질문들? 예상 질문 안에서 나온다. 그렇죠, 이런 뜻인 그렇죠. 거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뭐 직전에 일했던 곳이 어디였는지 아 그러니까 그 그런 것까지. 어느 학교에서 일했냐 이런 게 아니고 음. 대학 기관에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왜 그게 아니라 뭐 세종학당으로 지원을 하시게 됐는지. 아하. 그러니까 지원 동기 물어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어. 그리고 뭐 이전 직장의 경험에서 이런 거 있었다. 이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막 음.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왜 음. 그 자기소개서에 쓰는 그런 역경을 이겨낸 경험 이런 거 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자소설. 그쵸. 이런 거를 막 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쓴 거 그거 자세히 달리해서 가면은 이것도 그렇게 막 어 막 완전 엄청나지 않다. 이상한 곳에서 나오는 그런 질문들이 아니니까 어. 충분히 연습 가능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점점 음. 노하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바뀌고 있는데 아무튼 음. 또 하고 저는 이렇게 있어요? 했었고 음. 또 그냥 어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 이런 거 준비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곳은 네 뭐 주변의 동료 선생님들께도 많이 여쭤보기도 했고 근데 그런 도움받을 선생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훌륭한 네이버 카페가 몇 네이버 군데 카페. 있잖아요. 아 있구나. 거기서 보면은 막 이런 노하우들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도 많이 팁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거 음. 말고는 뭐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면접 질문들이니까 그런 것들도 좀 복기하기도 하고 음. 그랬던 것 같군요. 그러면은 굉장히 길군요. 그쵸. 이렇게 생각보다 과정이 길어요. 이게 총 몇 개월 걸리는 거예요? 한 막 달 지금까지 정도? 하면? 아. 근데 이번에는 조금 좀 뭐라고 해야지?
좀 압축적으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2-3 주였나? 원래는 어.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금방 모집하고 금방 시강하고 막 이런 것까지 다 한 다음에 그다음 주엔가 뭘 되게 공고 발표가 빨리 났던 것 같은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면접 보고 합격 발표도 금방 나와요? 쌤? 그쵸. 음. 지원을 하고 나서 한 달 안에 그 발표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이거는 달. 매번 달라지는 것 같으니 음. 그때그때 좀 잘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음. 기분이 어땠어요? '아 이제 간다.' 이런 합격이다. 합격했을 때 예. 합격했을 때 좋았죠. 왜냐하면 이거 예. 말고는 지원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예. '됐다.' 왠지 그쵸. 그러니까 뭐 되면 좋은데 그리고 왠지 뭐 면접을 잘 본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는데 왜냐하면 그게 저의 맞아. 착각일 수는 있긴 한데 선생님들이 되게 심사위원 선생님들도 되게 분위기 좋고 음. 저도 준비한 걸 다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은 좋다. 좋았는데 음. 근데 제가 기분 좋았다고 뭐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치. 그 운이 또 음 따라줘야 그 되겠죠? 그 운이 맞아야 경쟁자가 하고 없고. 또 어. 막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내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있으니까 음. 되게 이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렸구나. 있었죠. 그 와중에 또 막 그 뭐냐 어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음. 해외여행을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 잘했네요. 해외여행 간 다행히도 그 연수 기간이나 이런 게 안 겹쳤더라고. 안 겹쳤 아. 그 해외여행 가는 그 기간이. 아 일부러 좀 그러네. 그렇게 설정하기는 했는데 운이 좋았죠? 안 연수도 그러면 못 갈 뻔했는데. 있었구나. 음. 그래 가지고 해외 그 여행을 간 첫날에 합격자 공고가 나는 날이어 가지고 음. 그래서 막 막 그 떨면서 오사카에 갔는데 계속 시간 단위로 막 휴대폰 보면서 그러면서 '어 뭐야 "나왔나?" 왜 결과가 안 나오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시간을 막 1 시간 착각하고 이래 아 가지고 '아 이 어떡하지, 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아 시차가 어 있었나요? 시차는 없었는데 제가 그냥 잘못 알아 가지고 어.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공고가 딱 난 거예 공고가 아니고 그 합격자 발표가 난 발표. 거예요. 그래 어. 가지고 '씨 어떡해. 어떡하지?' 이랬는데 이제 혼자 봤어요? 원래 보려고 했는데 어.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 친구한테 "야 너 이거 나 대신 좀 봐 줘." 이러니까 어. 친구가 쓱 보더니 걔는 또 경상도 친구라 가지고 되게 아. 쿨하거든요. 쿨. 그래서 어. 딱 보더니 "됐는데?" 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헉." 이러면서 막 네. 그래 가지고 맞아. 신나 가지고 막 카톡에 다 가족 알리고. 카톡하고 친구 카톡이랑 막 이렇게 예. 막 다 알리고 그랬는데 이제 막 가족 카톡에 어. 연락을 하니까 이게 또 친척들 네트워크로 다 삽시간에 터져 퍼지고. 가지고 갑자기 막 일본에 있는데 저는 갑자기 막 어.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밥 먹다가 갑자기 막 일본은 되게 경사다. 조용해야 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 밥 먹다가 나가 가지고 또 전화 받고 또 밥 먹다가 또 조용 나가고 막 그거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너무 축제 같은 음. 느낌이었겠다. 되게 설렜겠다. 기쁘고 음. 마음도 놓이고 왜냐하면 이건 좀 어. TMI인데 이제 예. 비슷한 시기에 동생이 또 이제 잘 좋은데 됐어요? 동생이 또 좋은 회사에 접경사라고 합격을 하나요?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고 걔도 2 어떡해. 년 동안 음. 고생했으니까 너무 좋은 일인데 음. 한편으로는 '아 쟤 저렇게 잘 됐는데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막 아. 들고 그럴 수 이제 있죠. 그랬었는데 뭐 잘 됐죠 뭐. 다행이다. 그러면 그게 한 이렇게 며칠 행복한 기분이 지속되고 지금은 어때요? 막 약간 지금 걱정도 되고 그러잖아요, 나가야 되니까. 아 걱정되고 한 음. 시기가 지금은 쪼끔 지금도 걱정은 지났나? 되는데 예. 살짝 지난 게 어. 이제 약간 아직 아직
해외로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아 맞다. 그것도 어. 궁금해요. 그러면은 연수를 받은 다음에 이제 "아 선생님 음. 이제 대기하세요. 음.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이제 연수를 받거든요. 연수를 한 2주 정도 받아요. 일 주일은 아 온라인이고 일 길구나. 주일은 이제 대면으로 해 가지고 선생님들 만나 가지고 음. 하는 그런 연수가 있는데, 그 연수를 받는 대면 연수를 받는 그 기간에 이제 현지 어학당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 줘 가지고 이제 음. 현지 어학당에서 이제 현지의 세종학당에서 연락이 와요, 음. 이메일이. 그러면은 뭐 "필요한 이러이러한 서류가 있으니 이걸 보내 주세요." 헉, 하면 그 진짜? 서류를 보내 드리면 이제 그때 거기서 이제 뭐 공증 이런 거 해 가지고 비자를 오. 신청하고, 그럼 비자 아. 신청하는 하고 나서 국가별로 그게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른데, 이제 제가 가는 몽골 같은 경우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기다리는 그래서 거구나. 그쵸. 그 비자 신청한 거를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도 빨리 부르고 싶겠지만 비자가 음. 안 나오면 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음. 없으니까. 맞아. 음. 그 그래서 속도가 다 몽골에서 비자가 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 또 비자 신청을 또 해야 한대요. 그런데 음. 이제 세종학당 같은 경우는 세종학당재단에서 여행사를 이렇게 연계를 시켜 줘 가지고 이제 서류를 보내면 한국에서 비자 신청하는 절차는 금방 되겠죠 한국은. 거기서 다 해 주고, 시간도 일 주일 뭐 그렇다고 음. 듣긴 했는데, 이거는 해 봐야 알 것 같아요. 이게 어. 나라마다도 너무 다르고 사람마다도 사정이 다 다르니까. 다음 인터뷰 때 그걸 물어보면 되겠다. 그 그럴지도. 아 그래서 그러면 이게 대기가 비자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 예를 들면 현지 어학당의 그런 그 교육 과정상의 그런 개강 교육 시기 맞춰서 개강식이나 계약 이런 거에 맞춰서 좀 다를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저도 그러면 안 그래도 걱정이 돼서 막 그 현지 어학당에다가 막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음. 그런 거 문제 되지 않게 조율을 해 주신다 그래서 음. 다행히도 지금은 좀 편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이거 물어보지를 못한 게 있는데 근황 음. 토크 하려고 했거든요. 요즘 어떻게 뭐 하면서 대기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음. 마지막 질문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음. 근황 요새 토크. 예. 그냥 막 그런 거 궁금했어요. 몽골 가니까 이제 말도 음. 좀 몇 개는 음. 좀 알아놔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거기 막 문화 맞아요. 공부라든지. 맞아요. 요즘은 놀고 있어요. 노는데 예. 그냥 어떻게 예. 놀기는 좀 그러니까 맞아. 몽골어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원래는 그 연수에도 사실 그 몽골어 현지어 교육 파트가 있어요. 그래 아. 가지고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있는데, 그 그런데 아직 일 주일 한국 만에? 어. 정확히는 2주 동안 이 현지어 공부는 2주 동안 들을 수 있게 해 놨는데, 아. 사실 이거 여기서 받는 그 온라인 현지어 공부는 사실 충분히 그걸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음. 그건 좀 아쉽긴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현지어 공부 기간을 2주 정도 주는데, 문제는 이것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을 딴 게 것도. 되게 많거든요. 어. 엄청 들을 강의들이 많은데 이것만 준비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맞아. 쪼금 이거는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그냥 듣게 되는 한번 게 있긴 해요. 기본을 쭉 보고 이제 그쵸. 시작하는 그래서 거죠? 이걸 이거 그리고 아무래도 언어는 저는 계속 말하기 연습이나 이런 걸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음음. 맞아, 맞아. 그래서 몽골어 선생님을 한 분 모셔 가지고 그분께 아. 요새 배우고 있는데, 벌써 이제 거의 다
기간이 다 끝나가 가지고 좀 많이 아쉬워요. 그러면 말하기 위주로 선생님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네. 뭐 말하기 일상 위주로 회화? 음. 연습한 거긴 한데 이게 막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고런 거는 이제 엄청나게 제가 유창성이 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의 목표는 음? 대충 무슨 말 하는지 어어. 알아듣는다. 단어 뭐 같은 꼭 거라도 꼭 필요한 말을 음식점 막 이런 말. 조금 할 수 있다. 맞아, 언제 맞아. 어디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니면 그런 거 막 하잖아요. "화장실이 음 어디예요?"랑 "구해 맞아요. 주세요." "도와주세요." 맞아요. 그런 거. 맞아. "도둑이야." 이런 거. 아직 그까진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기본 아.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문장을 구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어. 있고 또 그 현지로 가면은 맞아, 또 맞아. 거기서 또 다시 이렇게 배우면은 그게 훨씬 빠를 이해가 것 잘 같아. 될 것 예. 같더라고요. 지금 선생님도 되게 잘 가르쳐 주셔 가지고 좋다. 좋은데 어. 이제 일단 그건 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예요. 열시 뭐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예. 이게 현지에서 완전 그 몽골어 환경에 어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몰입. 그죠, 그죠. 뭔가 그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좀 확실히 한계가 있고 아 이제 다행이다. 뭐 선생님이랑 있을 때는 발음 교정이 가능하지만 혼자서는 또 발음 연습할 수 있는 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 이제 고거는 쪼끔 더 연습을 많이 해야 앞으로? 할 예. 맞아요. 그래도 조 좋은 점도 있 그러니까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되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지만 아. 그래도 많이 좀 재미있고 좋다고 느꼈던 게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 자체가 재미있기도 하고 음. 몽골어 공부를 배움으로써 이 학습 몽골어 몽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왜 이런 오류가 나타나는지를 이제 오.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발음 이런 거예요? 발음의 측면도 분명히 있고 아니면 그런 건가? 문법 아니 문법 순서? 문법도 맞아요. 문법도 좀 와.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되게 특이하다고 해야 할지 재미있다고 해야 할지 무슨 대조 언어학 이런 거 우리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 건가? 맞아요. 근데 뭐 그 정도 어. 수준의 아주 고난도 몽골어를 음. 제가 아는 건 아니라서 대충 앞으로 '아 이렇구나.' 아는 이런 거지. 정도의 느낌? 아. 그래서 이러면은 뭐 몽골 학습자들은 이럴 땐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다. 뭐 이런 도움이 확실히 뭐 몽골어를 수업 때 쓰지는 않겠지만 알면 도움이 되겠네요, 맞아요. 가르칠 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학습자들이 어떨 때는 이거를 많이 틀리는데 어떨 땐 이걸 너무 잘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 것을 좀 더 잘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배울 예정인가요, 쌤은? 이왕 간 아. 거면은 배워야 원어민이 해서 되겠다. 뭐 원어민이 될 순 없겠지만 잘하는 그래도 외국인이 되겠다. 가는 김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할 수 있는 정도로는 익히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근데 왜 몽골어 또 언제 배우겠어요. 또 배울 기회가 그렇게 그러게요. 흔하지 않으니까. 그때 놀랐던 게 듀오링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몽골어가 음. 거기 없다고 해 가지고 '아 몽골어가 되게 희귀한? 희소한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했어요. 음. 좀 그런 것 당연히 같아요. 있을 줄 일단 알았어. 몽골 인구는 330 만이고 아 내몽고 쪽에 좀 인구가 있다고 듣긴 했지만 그래도 많지 수가 않구나. 많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몽골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쌤이 배우면 한국에서 몇 안 되는 또 전문가가 될 수 있겠다. 어. 그럴지도, 어. 그럴지도요. 너무 기대됨.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연습을 해볼 수 응.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은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언어가 좀 큰 목표다. 그렇게 네,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다른 맞아요. 것보다도. 한국어 뭐 이런 거 공부도 물론 하기는 하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몽골어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뭐 제가 거기서 몇 급을 어떻게 맡게 될 것이고, 뭐 수업을 어떤 할지. 식으로 가르칠 것이고, 막 이런 어, 거를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아, 또 거기 또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이 되어야지 이제 이거가 좀 더 명확하게 나올 테니까, 아직은 뭐, 할 수 있는 거나 열심히 해보려는 상황이랍니다. 사실 건강만 잘 챙기고, 뭐, 한국에서 음. 건강검진하고 가세요, 쌤. 안 네, 그래도 언어 연습하고. 그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그 건강검진 같은 거 해오라 그래가지고, 아, 해야 예방, 되는구나. 예방접종도 맞고, 물론 예방접종은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맞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어, 그리고 건강검진도 다 하고, 그리고 뭐 온갖 병원을 돌면서 저의 그런, 어, 망가진 신체를 고치러 다녔다면서, 막 검진. 그 한국어 가르치면서 얻은 그 직업병들을 음, 막 지금 다리가 보니까, 아프고, 음, 어, 막, 뭐, 그런, 치과도 가고, 음, 그렇죠. 쌤, 그럼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몽골 곧 가시겠네요, 그럼? 맞아요. 가셔서도 인터뷰를 또 해주세요, 쌤. 몽골의 근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거기도 와이파이가 좋기를. 와이파이. 좋을 거예요. 좋아야 될 텐데. 어학당은 좋겠죠? 아마도? 음, 그러면 선생님,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처음 네. 인터뷰라서 좀 못한 것 같아. 아니요, 그래, 저 네. 재미있었어요. 제가 못한 것 같아요. 아니요. 선생님은 너무 잘해줬어.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